오늘 증권가의 얘기를 보면 1월의 증시 전망과 미국의 태풍 샌디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 일본의 양적 완화와 엔화 같은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11월 증시에서는 미국의 대선, 중국의 전인대, 유로존의 재무장관 회의,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벤트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로이카와 현재 구제금융 협상을 진행 중인 그리스가 11월 중반쯤에는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유럽, 중국 3대륙의 문제들은 여전히 11월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틀째 장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투자 전략 나와보시죠. 토마토TV 8인 전문가의 전략입니다. 박승용 전문가, 중소형 실적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대형주는 트레이딩 관점. 서정훈 전문가, 1930포인트까지 반등 전략으로. 한규수 전문가, 악재가 소멸되고 호재가 증가하고 있다. 매집을 강화하자. 정희만 전문가, 유동성 증가에 대한 기대감, 저점 매수 전략 유효. 강재현 전문가, 낙폭과대주들의 짧은 순환이 지속될 것이다. 박한샘 전문가, 박스권의 시장, 금융주 강세가 예상된다. 금산 전문가, 반등 시도가 이어질 것이다. 1차 목표치가 1945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재호 전문가, 경기주도 분할 매수 관점. 네, 그동안 중소형주와 방어주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았던 이재호 전문가가 이제는 경기주도 매수를 할 시점이라고 처음으로 얘기했다는 점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반등의 목표치들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박스권으로 설정을 하면서 대응을 해보자는 전략도 있고요. 저점 매수를 강화하면서 지금부터 좀 매집을 강화하자는 전략도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나왔죠. 오늘은 금산 전문가, 한규수 전문가 두 분 연결하겠습니다. 금산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산 전문가는 반등의 시도가 이어지면서 목표치가 1945포인트가 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제가 이제 이번에 반등 목표치가 1945포인트로 이제 보는 이유는 그 코스피의 최근에 그 2년 동안의 그 평균 기준선입니다. 평균 기준선. 그리고 그 평균 기준선이면서 출발점이 얼마에서 출발을 했냐면 1945가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1945포인트가 2년간의 그 평균 기준선이면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그 파동적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단기 역별 구간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한 그런 구간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 코스피 대형주의 주가를 잘 보시면 지금 적정 가격보다 주가가 상당히 좀 싼 가격에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번에 이 반등 목표치는 1945포인트가 일단 보시고요. 그 다음 이후로는 또 한 번 더 추이를 봐야 되는데, 네. 저에게서 가장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좀 주의할 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 코스피 지수가 10월 29일 날이 장중 저점이 1884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1884포인트를 훼손이 돼버리면 매물이 상당히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여러분들 좀 염두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일시적인 어떤 변동성으로 인해서라도 1880포인트가 훼손된다면은 좀 더 아래쪽으로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반등의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이쪽을 더 무게를 두면서 세우는 전략이 유리하다는 말씀이신데요. 1945포인트라고 하면은 지금에서 좀 여유가 있습니다. 한 35포인트 정도, 30포인트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자, 대형주를 매수를 해볼까요?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예, 이제 전략은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제 저는 이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인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딱 계좌를 딱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요. 투자 금액이 만약 1억 원이다. 투자를 1억 원이면 5천만 원 정도는 한 계좌 넣고요. 그다음 5천만 원 가지고는 한 계좌, 그러니까 두 개의 계좌를 만드는데 중기적인 그런 포지션을 가져가는 계좌 하나 하고요. 그다음 단기 트레이딩 계좌를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 이 방법이 지금 세상의 전략이라 보고, 코스피의 지금 그 종목군들을 보시면 주가가 너무나 쌉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장기적인 그런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고요. 그다음은 코스닥이 지금 정배열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지금 보면은 제가 이렇게 코스닥에 정배열된 종목이 대강 며칠 전에 확인해 보니까 한 180개 가까이 되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군들은 단기 트레이딩과 매매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요? 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정배열되어 있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 있는 종목군들은 중기적인 포지션, 최소한 뭐 연말이나 또는 내년을 내다보고 매매하는 그런 전략이 옳은 전략이고요. 네. 그다음 나머지 코스피에 있는 정배열되는 종목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전략이 뭐 최상의 전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연말 연초를 바라보고 코스피에 담는다면은 어떤 업종 담으시겠어요?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장 지금 업황이 좋지 못하고 또는 매스컴이나 방송에서 가장 나쁘다고 하는 종목이 저는 지금 자리가 찬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지금 자리에서 경기 방어주는 별 메리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철강주들 있죠. 철강주들하고 그다음 지금 보면은 정권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년 동안의 최저점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군들하고 그다음 조선주들하고 그다음은 건설주 그다음 거의가 뭐 해당 사항이 있는데 하학 업종들도 저는 지금 자리가 중기의 찬스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 아래쪽으로의 변동성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1884포인트가 훼손됐을 때는 매물 부담이 상당히 심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당분간은 이 반등 시도가 이어지면서 1945포인트까지 열어두셔야 된다고 합니다. 코스닥의 정배열 종목을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하거나 코스피에 중기적으로 접근할 만한 업종군으로 철강, 증권, 조선, 건설, 화학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한교수 전문가의 전략을 들어볼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교수입니다. 네, 그동안 장의 변동성이 참 심했습니다. 네. 이제는 호재가 좀 더 늘어나는 구간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이유, 어떤 흐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예, 여러분들, 우리 이제 시청자님들이 이제 시장을 보시면서 아직도 시장이 많이 어둡고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시장의 큰 흐름을 보시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데요. 그동안 장세가 이제 3분기 어닝 쇼크 때문에 또 실적 때문에 장세가 상당히 힘든 그런 과정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추세적으로 그런 악재가 조금씩 사라지고 이제 호재가 하나씩 둘씩 더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은 단기적인 변수도 있고 악재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11월 달에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장세가 좀 출렁거릴 수도 있습니다만 추세적인 흐름은 모두가 악재가 사라지고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도 봐야겠습니다만 그러나 결과와는 상관없이 다소의 변동성을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대통령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정책 자체가 중국 경제를 꺾는 그런 정책이 나오지는 않겠다는 의미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유럽도 지금 현재는 여전히 스페인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만 유럽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스페인 문제가 더 이상 나빠지는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구제금융을 신청하면 그걸로 끝이겠습니다만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럽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은 바로 이제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벤트보다는 중국의 경제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과 또 미국의 주택시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바로 글로벌 시장의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시장은 조금씩 알게 모르게 반등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주목할 게 이제 수급입니다. 수급이 어제부터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투신권들의 선물 쪽에서 매매 동향이 매도가 진정이 되고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종목을 중심으로 한 반등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전반적인 어떤 펀더멘탈과 수급 차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호재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자신감 좀 가지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수급이 이렇게 개선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도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지금 통화 품질이 좋지 못하니까 좀 소리를 크게 해주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략 마지막으로 세워볼게요. 전략은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시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주들은 일단 단타 차원의 대응 전략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큰 수익을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은 가급적 좀 자제를 하시기 바라고 지금부터는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보시는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전략을 합니다. 그동안 중국 관련주 쪽으로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IT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어지는 종목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아니고요. 삼성전자 말고 LG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표적인 IT 종목에 대해서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서 4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LG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앞으로 장세를 주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IT 종목 중에서 실적이 막 좋아지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중국 관련주입니다. 중국 관련주는 급등보다는 점진적인 반등이 나올 건데요. 현재 실적 대비 너무나도 과도하게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어닝 쇼크에 의해서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실적 대비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화학주를 선두로 해서 정유주, 철강주, 건설주들 이런 종목들은 지금 매도할 구간이 아니고 최소한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던 중장기적으로 보던 지금은 그들 중국 관련주는 매도보다는 오히려 매수 관점에 대응하기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급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 좋은 징조다. 지금 기관 쪽에서 매수폭이 각도가 좀 가팔라지고 있네요. 현재 기관 쪽에서 860억 원대의 매수폭이 좀 더 커지고 있다는 걸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한교수 전문가 IT주 턴어라운드 하는 이쪽 업종의 종목을 일단 골라보고 그리고 중기적으로 완만한 상승으로 중국주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가지자고 전했습니다.